예, 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DB를 맡은 한의사 이함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공야장 논어 5번째 편 공야장을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편은 모두 고금의 인물들의 어질고 어질지 못한 거, 없고 이룬 것을 논한 것이니, 자, 우리가 공부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 기본적으로 수양하는 것이 위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사람에 대해서 논하고, 또는 역사의 사실에 대해서 논하는 게 공부예요. 예, 우리가 논어를 읽다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어떠한 그 학문하고 조금 육아는 조금 다르다는 거. 예, 경물 국리의 일단이다. 이런 것이 바로, 자,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못하고 없고 이런 것, 어떤 사람의 득실 관계, 이런 것을 우리가 논하는 것이 또한 공부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하나의 단서다. 이렇게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다른 사람들의 막 험잡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논어를 읽다 보면은 공자가 어떤 사람에서 평한 것을 왜 그랬는가? 결국은 그거의 경물치지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물은 27장이다. 호시는 아마 이것은 자공의 문화생들이 기록한 바가 많은 것으로 의심했다. 예. 자, 공자가 공야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기 가처라고 하는 거는 처로 삼을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딸을 시집 보낼 만하다 이런 소리예요. 비록 그 사람이 그 유설지중이나 포승줄에 묶여져 있으나, 요새는 이런 거는 어떠한 죄를 지어 가지고서 지금 구금 중에 있으나 이런 뜻이라 보면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딸로서 시집을 보내셨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자라는 이 논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공자를 만나가지고 역사에 남을 정도로 천추의 한이 될 정도로 그 죄악이 드러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시대에 잘못을 범해가지고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던 무엇이 어떤 문제가 있던지 간에, 우리는 지금도 예를 들어서 교도소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 사람은 약간 낙인 찍잖아요.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전에. 공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야장은 공자를 만남으로 해서 행복한 사람이죠. 공야장은 공자 제자라, 처는 그에게 딸을 시집 보낸다는 것이다. 르는 흑색이다. 검은 줄이다. 설은 묶는다는 것이요. 옛날 옥중에서는 흑색으로 죄인을 이렇게 묶었다. 장의 사람됨이, 공야장이죠. 장의 사람됨이 잘 고찰할 바 없으나, 왜 논에 안 나오니까. 다른 어떤 여타의 그 언행록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부자가 가히 그 딸을 시집 보낼 만하다고 칭찬하시니 반드시 뭔가 이렇게 취할 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취할 게 있었기 때문이다. 말하기를, 그 사람이 비록 일찍이 그 구금되는 그 함정에 구금 중에 빠진 적이 있으나, 그 죄가 아니니 진실로 딸을 시집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죄가 있고 없는 것은 자기한테 달려 있는 것이니, 어찌 외로서 이런 것으로서 바깥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이죠. 개인의 영화롭고 욕되는 것이 되겠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떨 때는 생각지도 않게 매스컴에 아주 좋은 명성을 얻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잘못된 어떤 소문에 의해서 불쾌한 어떤 상당히 명예가 실추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현대는 자 우리가 나한테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예. 그러나 그것이 외적인 영향에 의해서 평가는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죠. 예.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이런 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다른 사람들의 어떤 소견이라든가 어떤 구설수라든가 이런 거는 예. 가급적이면은 저걸 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다 보면 그럽니까? 개인 간에도 저기 형제 자식 간에도 부부지 간에도 오해 생기고 막 이러는데 예. 그 밖에 사회생활은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죠. 분명히 예. 어떠한 명예가 예. 본의 아니게 좋아질 수도 있고 분명히 실추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예. 뭐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 현실은 뭐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 공자가 남용이라는 그 제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제 평가를 한 거예요. 제자애들에서 나라에 도가 있으면 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쓰게 된다 이런 소리죠. 예, 나쁜 말로 해서 폐기되지 않는다 이런 소리죠. 나라에 도가 있으면. 근데 나라가 도가 없어서는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형벌이나 죽임을 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바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 형의 딸로서 시집을 보냈다. 남용은 공자 제자니 남궁에 거했고 예, 이름은 도여 또한 괄이니 자는 자용이다. 시는 경숙이니 맹의자의 형이다. 예. 불패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시대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 언행에 상무가 하기 때문이다. 예. 언행에 굉장히 조심했다는 거죠. 예. 고로 능히 치조. 그 반대말은 난세죠. 치조에는 쓰임을 당하고 난세에는 화를 면하니 예. 이 남용의 일이 제11편에 보인다. 혹자는 가로되 예. 이제 혹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가를 그냥 혹이라고 그럽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공야장의 어짐이 남용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성인이 그 자기의 그 딸로서 공야장에게 시집을 보냈고 그 형의 딸로서 남용에게 시집 보내니 자 형한테는 잘해드리고 자기한테는 박하게 했다고 이렇게 평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에 대해서 정자는 이것은 자기 자신의 사심으로서 성인을 엿본 거다. 자, 이렇게 규자를 쓸 때는 항상 좋은 의도가 아니라 엿보다 바르게 보는 게 아닐 때 규라고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소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른 어떤 혐의를 피하는 것은 다 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가 부족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혐의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혐의에 그 오해받을 수 있는 건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오해한 나무 밭에서는 밭을 맨지 말고 무슨 왜 참외 심은 데 가서는 신발을 동여매지 말라고 그런 게 전부 다 속담이 바로 그 남의 그 의식,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 오해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큰 군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개념을 하지 않았다. 예, 혐의를 피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은 지극히 공손하시니 저절로 공손하시니 지공이라는 거죠. 공손이 아니라 지극히 공적인 분이니 어찌 혐의를 피하는 게 있겠는가. 하물며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은 반드시 그 상대방의 재량에 따라 상대방의 재능을 헤아려 가지고서 짝을 구하는 것이니 예. 이것은 상대방이라기보다도 딸 자식이겠죠. 예, 딸 자식의 재능을 살펴서 짝을 구하는 것이니 더욱더 마땅히 피할 바 있지 않다. 만약에 공자의 일인즉 그 나이의 장유라든가 그렇죠? 공야장과 남용의 나이라든가 자기 형님의 딸이나 공자의 딸이라든가 그런 나이의 그 장유와 시대의 그 선우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거니와 오직
그 피험으로 여기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 예, 피험지사는 혐의를 피하는 일은 어진 사람도 또한 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하물며 성인에 있어서랴. 이렇게 예. 이렇게 황자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앞에 현토는 온자가 돼요. 이온 또는 온 이렇게. 예. 자, 공자가 자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구나. 이와 같은 사람이요. 노나라에 군자들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이 덕을 어디서 취했겠는가. 자천은 공자 제자니 성은 미리요 명은 부재라. 위에 사는 이 사람이요. 예, 여기죠. 이 사람. 예. 이 사는 예, 군자죠. 예. 아래 사는 이 덕이다. 자천이 그 능히 어진 사람을 존중하고 벗을 취하여서 네 글자씩 그 덕을 이루는 것이다. 고로 공자가 그 어짐을 이미 칭찬하고 이미 또 이렇게 기자가 있으니까 여기 뒤에 가서 또 자가 붙죠. 또 만약 노나라에 군자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무엇을 취하여서 누구를 취하여서 이 덕을 이루었겠는가 하시니 이로 인해서 노나라에 어진 사람이 많은 것을 보여준 것이다. 소시가르되 보통 여기서는 이제 노노의 공자의 행태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선함을 칭하는데 공자가 칭하는데 반드시 그 부영 사후를 근거로 한 것은 도타움에 지극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자천만 칭찬해도 되잖아요. 군자제라 자천이요.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형성되어 있는 어떠한 사회를 거론해서 여러 사람들을 거론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공자의 심성의 덕이 아주 지극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 글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소동파 글도 재미있죠? 소동파가 간혹 가다가 아주 그냥 뭐랄까 신선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면에 있는 글들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 글 이면에 어떠한 공자의 심리라든가 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공이 묻기를 그러니까 이제 자공이 옆에서 듣고 자천이 칭찬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 그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참 저는 자공이의 이런 질문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공자한테 물으면은 어떠한 합리적인 답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성인은 두드리면 두드리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방향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떠한 큰 북에 세게 때리면 세게 울리고 살살 치면은 낮은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자연의 이치잖아요. 이게 영향이고 방향이라는 건데 공자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울림에 누구든지 치면은 그 치는 소리에 따라서 그대로 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글인 것이죠. 예, 이거는 우리가 논어를 볼 때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 예. 너는 그릇이다. 자, 그런데 자공이 어서 또 물었어요. 한 번 묻고 두 번 물은 거예요. 예. 계속 물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한 거. 어떤 사람은 멀뚱멀뚱히 있어요. 그냥 묻지도 않고. 어떤 그릇입니까? 너는 호련과 같이 귀한 그릇이다. 예, 기는 쓰임의 어떠한 재능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쓰임이 있는 그릇이다 이런 소리죠. 예. 하나라 때는 호요. 요 하는 여름이 아니라 하은주, 하상주 3대 시대에는 호라고 했고 상나라 때는 연이라고 했고 주나라 때는 복연이 모두 종묘에서 자 서직을 담는 그릇이다.
터직이라고 하는 건 곡식이죠. 예. 곡식을 담는 그릇이다. 제사에 오를 때 지금은 밥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만 예전에는 무슨 뭐 여러 가지 잡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담는 그릇이다 이 소리죠. 거기에 그 옥으로서 장식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릇에 귀중한 것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다. 그러니까 자공이 공자가 그 자천을 군자로서 허락한 것을 보고서 자기로서 질문을 삶음에 공자가 이것으로서 고하시니 그런즉 자공이 비록 군자불기라고 우리가 배웠죠.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군자는 어디 한 가지에만 적용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군자는 불기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그릇 가운데 굉장히 귀한 거다. 사실 공자가 군자는 불기라 그래서 공자 제자 가운데 아내라든가 증자, 민자건 이런 정도의 사람만 그 군자 불기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다 그릇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릇이 결코 어떠한 그 군자 불기보다 부족하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현대는 모든 분야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다 기죠. 이왕지사 그릇이 되려면은 그 그릇의 효용성을 최고로 가치를 올리는 게 좋죠. 그게 요즘에 말하면은 전문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각계의 전문가가 많을수록 그 사회는 건강하고 튼튼하고 발전 가능성이 많이 있죠. 혹자가 이게 또 누군지 혹자가 말하기를 옹은 어질지만 말을 잘 못한다. 말주변이 없다 이런 소리죠. 옹은 공자 제자니 성은 영이요 자는 중궁이다. 중궁이 이제 어진 사람인데 뒤에 보면 나옵니다. 영은 구제, 말의 재능, 입의 재능이다. 이게 요즘 말주변이에요. 또 아첨할 뜻도 있긴 있는데 여기서는 말 잘하는 거. 중궁의 사람됨이 중후하고 감목해서 요즘 말하면 아주 듬직하고 말도 많이 안 하는 거 그런 거죠. 당시 사람들은 말 잘하는 것으로 어지게 여긴다. 요즘엔 그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되지도 않는 말도 그냥 막 해대고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뭐 저간 사람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말 잘하는 거로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서 어질다 여긴 거죠. 자. 우어덕이 병기단어 제하라. 요거는 누가 한 말이냐? 혹인이 한 말이에요. 혹자가 한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말 잘하는 것으로서 어질다고 현명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덕에는 남음이 있는 것을 칭찬했으나 구제, 말 잘하는 것은 단점이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흠을 잡았다. 그래서 중궁이 덕이 많다고 칭찬하면서도 재주가 모자라는 흠 잡았다. 이게 누가 했느냐? 당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가 말하기를 어찌 말 잘하는 것을 쓰겠는가? 사람한테 응답하는데 어인이라고 하는 건 말로써 다른 사람을 몰아내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 막아낸다 이 소리예요. 말주변으로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를 하고 자기 생각으로서 반박하는 거, 아주 심하게 반박하는 걸 어인이라고 그래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말 잘함으로써 반박을 하고 해서 자주 다른 사람한테 미움을 받게 되니 그렇죠 여러분. 되지도 않는데 그놈은 자꾸 변명 일삼고 이상한 말 가지고 논리 가지고서 대답을 하니까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옹의 어짐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어찌 말 잘함을 일삼겠는가. 어는 당야다. 응답과 같다. 급은 변론하는 거다. 증은 미워하는 거다. 말하자면 어찌 말 잘하는 것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영인이 말 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응답하는 것은 다만 말 주변으로서 변론을 취하되 진실성이 없다 할 소리죠. 정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진실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갓 쓸데없이 대부분이 사람한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 많이 가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하고는 말을 섞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내가 비록 중궁에 어진 것을 알지 못하나, 숫자가 있으니까 현토에서는 나가 돼요. 그 다음에 연자가 붙는데 이렇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 보통은 다 그렇게 쓴다. 문법적으로 뭐뭐 하나 그러지 않다. 일종의 말을 돌릴 때는 이런 식으로 숫자를 쓰죠. 그 불령은 말 잘하지 못하는 것이 이에 어질게 되는 것이다. 되는 이유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공자의 생각은 다른 거죠. 그래서 좋게 그 사람의 문제점이 될 수가 없다. 병이 될 수가 없다. 흠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거듭 언영령을 말한 것은 심히 밝히고자 한 것이다. 혹자가 또 중궁의 그 어짐으로 공자가 인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왜입니까? 이런 것은 참 좋은 질문이죠. 중궁이 굉장히 어진 사람인데 인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또 쉽게.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자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인이 뭐죠? 인이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인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뜻을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공자가 어떨 때는 사랑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포함되지만 전체적으로 인성의 어떠한 전체적인 것, 우주의 질서에 그것을 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꾸 이 옹이라는 사람이 어진 사람이기는 맞는데 여기서 왜 허락하지 않았냐면은 이 경우에는 인도는 지대하기 때문에 전체의 불식자가 아니면 이 전체를 가지고 얘기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다. 부족이 당지다. 그러니까 전체의 불식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말도 여러분 처음에 읽는 데는 익숙지가 않아요. 도대체 전체의 불식이라는 게 뭐냐. 또 불식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 뒤에 가면은 나오고 원래 불식이라는 용어는 그 주요 건계의 자강불식이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자, 이 자연의 현상은 어떠죠? 하늘은 멈추지 않잖아요. 하늘이 여러분 멈춘 거 봤습니까? 끊임없이 요즘에는 공전과 자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계절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예전 사람들은 공전과 자전이라는 말을 쓰지 몰랐기 때문에 불식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추나 초등이 언제 멈춘 적이 있습니까? 하늘은 끊임없이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변화하면서 멈추질 않잖아요. 그게 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전 사람들은. 그게 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게 그러와 같은 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어떤 생각은 멈추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생명 현상은 어떻게 되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식하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멈추지 않잖아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굉장히 배설 기능하고 먹는 거와 배설하는 게 계속하고 간신비 배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떻게 순환을 하잖아요. 우리 인체 내에서 세포에서 모든 조직들이 그게 불식인 거예요. 그것이 도덕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 일을 전체적으로 말한 것이지 하나의 부분적 사랑이라는 게 전체일 수도 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애질이라고 했잖아요. 그 인의 한 가지 일을 들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옹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부분적인 어떤 어진 행동이라든가 어진 성품이 있는 것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갖췄느냐? 아직은 못 갖췄다는 거예요. 마치 안자의 아성으로도
안자는 그 아내죠. 그 공자에 버금가는 성인이다. 아는 버금간다 이 소리죠. 여기서 여기서도 보면은 요 자자를 허락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안자라고는 그만큼 높인 거예요. 사실은 예. 안자의 그 아성으로도 요 말은 이제 그 뒤에 가면은 나와요. 자, 우리가 요거 밑에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자 같은 아성으로도 오히려 3개월이 지나면 인을 어기지 않기가 불가능했다. 그 안자는 그만큼 3개월 정도는 인을 어기지 않았다는 건데 3개월 넘어가면은 어딘가 모르게 또 인을 그 어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예. 하물며 중공이 비록 어질다 하나 안자에 미치지 못하니 성인이 진실로 가볍게 허락하지 않은 거다. 예. 부득이 경어지다. 그렇게 가볍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공자가 칠조계로 하여금 야 너는 그 칠조계한테 벼슬을 해라 그렇게 예, 권고한 거죠. 칠조계로 하여금 벼슬로 그 관직에 나가고자 한데 대하가로되 선생님이니까 대란 말을 쓴 거죠. 제가 이것을 아직 능히 믿지 신뢰성이 아직 부족합니다. 제 공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직 예, 믿업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공자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칠조계는 공자 제자니 자는 자약이요 사는 바로 이 이치를 들어서 말한 거다. 이 이치는 뭐냐면 벼슬하는 이치죠. 내가 벼슬 삼을 하는 내 필요로 하는 이치를 아직 완전히 이렇게 신뢰가 아직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진실로 이어갔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알아서 호발의 의심도 없는 것이다. 이거 좀 그렇죠. 주자의 표현도 호발의 의심. 그럼 어떻게 호발에 정말로 다 그 벼슬하는 이치를 다 알고 눈 한터럭만큼의 의심이 없어야지 벼슬한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벼슬할 사람 아무도 없을 수가 있죠. 그 말은 뭐냐면은 경물치지 해야지만이 성의 정심이 되고 제가 치고 평천하가 된다면 이 세상에 제가 하고 치고 가고 평천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그와 똑같은 이치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그 논리에 잘못하면 논리적 하면 논리의 오류에 빠지게 돼요. 이 현실 문제하고 논리하고 맞지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뭐 알아서 시집 장가가고 사회생활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예. 다만 공자가 칭찬한 이유는 칠조계가 스스로 아니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정도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자는 호발의 의심도 없다. 진실로 다 알아서. 예. 그러니까 자기 공부가 조금 아직 미진합니다. 이런 공자가 봤을 때는 사실 해도 되면은 사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칠족의 입장에서는 선생님 제가 아직은 조금 미진합니다. 이렇게 한 건데 공자가 기뻐했다는 거죠. 근데 무슨 호발의 의심이 없다 그러면 평생 가도 호발의 의심이 없을 수가 없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해석상으로 너무 논리적으로 갖추다 보니까 예.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도 마찬가지 현상선을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주자가 거기서도 그런 말은 또 했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서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새 집안을 다스리는 걸 다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고도 결혼하고 어떤 그 한 집안을 이뤘잖아요. 아, 살면서 하는 거죠. 공부하고 그러는 거죠. 예. 다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고로 그 공자가 그 독지한 것을 기뻐하신 거다. 정자하러되 칠조계가 이미 큰 뜻을 봤다. 고로 그 공자가 기뻐하신 거다. 또 가로되 옛사람들은 그 견도분명히 도를 본 것이 분명한 것이다. 네, 자 여기서도 도라고 하는 게 뭐죠? 천리자연 모든 만물의 이치를 말하나요? 아니에요. 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어떠한 어떤 그 예의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말한다고 봐야지 이 도를 잘못하면 안 돼요. 앞서서도 인을 상황에 따라서 그 인에 대한 그 개념이 다르듯이 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동양 철학에서 동양은 뭐죠? 제일 그 미신이 많은 게 바로 이 도라는 거죠. 도는 뭐죠? 길이죠. 자,
또는 말하다 이런 뜻도 있죠. 또는 일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도를 너무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초월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여기서 도라고 하는 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그와 같은 것들 거기에 대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뭘 배웠죠? 도를 배운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은 모든 어떤 사물의 현상이라든가 전부 다 배웠잖아요. 예, 이때는 이 시대에 맞는 어떤 사회의 어떤 그 문제점, 예, 그런 거라고 보면은 됩니다. 이걸 지나치게 우주 자연의 어떤 모든 어떠한 그 최고의 이치라고 하면은 절대로 예,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고로 그 말이와 같다. 사시가로되 칠족의 학문을 가히 고찰할 수 없으나 성인이 벼슬 하라고 시킨 데에는 반드시 그 제목이 벼슬 할 만하니까 시킨 거예요.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심술지미에 이르러서는 한 터럭이라도 자득함이 없으면 그 미신되는 데는 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심술짐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어떤 부분, 마음의 상태, 예, 그런 뜻이죠. 자,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뜻을 여러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장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유명한 예, 심술짐이야. 예, 이런 말을 장자에서 나온 거를 이 사람도 다 장자를 공부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용어. 여러분 우리가 기계라는 말 쓰죠? 기계가 어디서 나온 말이죠? 예, 장자에서 나온 거예요. 기계지심이라는 말. 기계지. 예. 장자에서 쓴 말을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는 성인이 알 수가 없는 바죠. 칠조계의 그 마음에 아주 미묘한 거는 성인도 능히 알 수 없는 바 이거는 칠조계는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 제목으로 그래도 쓸만한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칠조계의 그 그릇이 그 소성 자그마한 그릇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안주하지 아니하니 훗날 그가 이룰 바를 가히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예, 가량호와 이르되 그 타일에 취할 바를 그 가히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소리죠. 예,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이 크게 대성할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기뻐한 거다. 예, 기뻐한 이유이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